자, 1번 문제 보죠. 다음 중 화재보험증권에 기재를 하여야 보험 목적에 포함이 되는 것은, 즉 명기 물건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꼭 명기를 해야 보험증권에 명기를 해야 보험 목적에 포함이 되는 것은, 자, 이게 보통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동산, 좀 움직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전탑,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건물, 간판. 자, 이런 거는 명기하지 않아도 보험 목적에 다 포함이 되죠. 피보험자 소유의 골동품, 예, 이게 명기를 해야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공장 건물에 화재가 발생을 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보험 가입 금액은 1억 원이고요. 가액이 2억 원이네요. 그러니까 50% 일부 보험에 가입을 했네요. 그죠? 그럼 손해액이 5천만 원이니까, 예, 당연히, 예, 보상되는 보험금도, 예, 재산손해보험금은 2,5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단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일단 초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대 5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잔존물 제거 비용도 일단 재산손해보험금 계산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액이 2억 원이고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니까 50% 즉 6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네요. 근데 5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면 최대, 예, 잔존물 제거 비용은 50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손해보험금 2,500만 원,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 500만 원 해서 합이 3,000만 원이 이 사고의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 책임 담보 특별약관의 보상 내용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망보험금 1인당 1억 5천만 원 맞네요. 부상 최고 3천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 원. 맞네요. 그죠? 사고당 10억 원. 얘도 맞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 2, 3번은 신체손해배상 책임 담보의 특별약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고당 10억 원은 신체손해가 아니라 얘는 대물이죠. 대물. 대물인 경우에 한 사고당 10억 원. 즉, 화재 대물배상 특별약관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한 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체손해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종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특종보험은 일단 정의를 알아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특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보험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뭐 해상보험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우리가 특종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고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자동차 장기손해, 연금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들을 우리가 특종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은 특종보험에 해당되질 않죠. 특종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종합레저보험, 여행보험, 동산종합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행보험에서 휴대폰 손해. 자, 휴대폰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휴대폰 손해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1번. 휴대폰은 여행 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의 물품을 휴대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여행 도중 분실된 휴대폰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얘도 맞네요.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죠. 3번. 휴대폰 손해는 여행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장되지 않으며 별도의 특별약관에 가입을 해야 된다. 별도의 특별약관에 가입을 해야 휴대폰 손해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4번.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휴대폰 파손 손해를 보상한다. 일단 얘는 뭐 잘 모르셔도 일단 고의에 의한 파손 손해. 얘는 보상하지 않죠. 그죠? 예, 이건 뭐 좀 쉬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의 환급금. 장기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소멸성이니까 환급금이 없지요. 근데 장기손해보험은 저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생각을 하시고 틀린 질문 한번 찾아보자. 1번. 일반 손해보험은 소멸성 보험에 해당하지만 하기 때문에 만기 환급금이 없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일단 틀린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3번,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2번, 금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 이율 변동에 따라 계약 당시의 예상 만기 환급금보다 많거나 적어질 수 있죠. 예, 요즘 다 변동 이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받을 수가 있죠. 그게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입니다. 4번, 확정금리형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 당시 약정한 만기 환급금을 지급한다. 그게 확정금리형 보험상품이죠.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 소멸시효도 한 번씩 나오죠.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자, 보험계약자의 청구권이냐 아니면 보험회사의 청구권이냐에 따라서 3년, 2년 요것만 구별해 주시면 되겠죠. 1번, 보험계약자의 청구권은 일단 뭔 내용인지 상관없이 일단 3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보험회사의 청구권은 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2년입니다. 일단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피보험자의 보험자 청구권 3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자, 보험회사만 2년, 계약자 피보험자의 청구권은 3년. 얘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지급 보험금이네요. 자, 가지급 보험금. 보험금을 가지급해 준다는 거죠. 먼저 준다는 거죠. 그죠? 자, 어떤 내용인지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배상 책임 및 재산 종합보험의 경우 지급 보험금이 결정된 이후에만 가지급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자, 가지급 보험금은 지급 보험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주는 거죠. 추정해서 주는 겁니다. 얼마? 추정 보험금의 50%죠. 그죠? 그래서 결정된 이후에만, 얘는 틀린 내용이죠. 2번. 보험회사는 상해 질병 등 신체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회사의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으로 인해 지급기일이 초과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시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한다. 얘가 정의네.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3번. 배상 책임 및 재산 종합보험의 경우 추정 보험금의 75%. 제가 아까 몇 %라고 말씀드렸죠? 50%입니다. 50%. 예, 4번 상해 질병 등 신체 손해보험 경우의 추정 보험금의 신체 손해도 가지급 보험금은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9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으로 맞는 거. 1번. 회사가 제1의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승낙 전 보험사고 발생이네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면 1회 보험료를 받았다. 1회 보험료를 받았으면 보장이 개시 이미 되었죠.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해야 맞죠.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틀렸고요. 2번.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납이네요. 자, 보험회사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정합니까? 30일이 아니라 14일이죠. 납입 최고 기간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3번. 만기 환급금은 보험기간 만료 시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만기 환급금은 만료가 돼야 되죠. 만기 전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소멸을 하는 경우는 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죠. 이미 뭐 소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4번.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부활 가능합니까? 5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금저축보험 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1번.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가
된다. 자,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5% 플러스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16.5%가 부과가 됩니다. 2번,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자, 얘가 이제 정답이라고 제가 눌러버렸는데, 자,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는 600만 원이죠. 600만 원. 근데 퇴직연금하고 합산하게 되면 예, 추가로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예, 맞아요. 여기까지는 900만 원까지는 맞는데, 자, 소득공제입니까? 세액공제입니까? 세액공제죠. 세액공제. 그래서 소득공제 된다 그랬으니까, 자, 9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함정이죠.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고요.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연금저축에 부과된 특약 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연금저축보험의 연간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 플러스 지방소득세 12에 10%니까 1.2% 해서 13.2%가 세액공제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 15% 플러스 1.5, 16.5%가 세액공제율에 해당이 되겠죠.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계약자가 질병에 걸려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자, 질병에 걸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자, 연금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율분리과세, 3에서 5% 저율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죠. 근데 중간에 찾거나 일시금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다른 이유로 찾을 때는 실은 이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죠. 자, 질병에 걸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에 돈을 찾을 경우에는 3에서 5% 저율분리과세를 적용을 해 주는 조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이 되질 않는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돈을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몇몇 요건은 3에서 5% 저율분리과세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는 그 조건, 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같이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시, 자, 자산운용 계약의 형태는 딱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 아닙니다. 보험계약만 가능, 신탁계약만 가능, 예금계약 아니죠. 그죠?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얘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네요. 자동차 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가입자로부터 납입받은 보험료를 사고 시 보험금 지급 용도 이외의 산업자금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죠. 활용할 수 없다가 아니죠. 이게 보험산업에서 이제 납입받은 보험료를 장기 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번,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를 되지는 않죠.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형사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 그래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자동차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모든 책임 면제되는 거 아니죠. 그죠? 자기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전액 이렇게 약물, 그 다음에 음주, 이런 경우에. 그래서,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그랬으니까 3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 할증제도 운영을 통해서 사고 예방 기능이 있다.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대인배상호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한하여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번,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이게 대물배상에 대한 일종의 정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때 그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배상 유무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배상 의무자가 있을 때 보상하는 것이 그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어떤 내용일까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배상 의무자는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가 배상 의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15번 보겠습니다. 자, 대인배상 2에서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정비업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언급이 되는 문제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다 해당이 되는 자겠네요. 김영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친족 피보험자,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3번, 김영 피보험자의 승낙 얻어 피보험자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승낙 피보험자. 4번, 김영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 업무에 사용하고 있을 때 김영 피보험자의 사용자, 이거 다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부상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지급을 합니다. 다만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실비용 지급을 하죠. 지급합니다. 2번, 부상보험금의 위자료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이다. 요거 맞는 내용이네요. 3번,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 기준 병실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7일 이내 기간만 지급을 한다. 이것도 다 맞는 내용이네요.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럼 4번이 틀렸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휴업 손해는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실제 수익 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을 한다. 함정치고는 조금 치사하네요. 80%가 아니라 85%가 되겠습니다. 85% 해당액을 휴업 손해로 지급을 합니다. 요거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뺑소니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차량 낙하물 사고, 낙하물 사고까지 차량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 요애를 보상 대상으로 하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부상 또는 장애의 경우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이다. 얘도 맞죠. 3번, 관련 중무 정부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아니죠. 얘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가 바로 관련 주무 부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고요. 화재보험 내용입니다. 다음 중 화재보험증권에 기재를 하여야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은 명기물건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문제네요. 1번,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가재도구. 얘는 명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 목적에 포함이 되는 거죠. 피보험자 소유의 골동품, 피보험자 소유의 선전탑, 자,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 간판, 가재도구, 선전탑, 건물 간판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명기를 하지 않아도 다 보험 목적에 해당이 되죠. 자, 피보험자 소유의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명기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보험증권에 기재를 해야 보험 목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타 협력 비용이네요.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급하죠.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손해방지 비용이죠.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얘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재산손해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죠. 한도로 합니다.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의 10%를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죠. 보험 가입 금액의 10%가 아니죠. 얘는 재산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그게 잔존물 제거 비용이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닌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 맞죠?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 다 고지 의무 사항입니다. 3번 동일 보험 목적에 대한 다른 보험 계약 가입 여부 얘도 고지 의무 사항이 맞겠죠. 그럼 정답은 자동적으로 4번인데 피보험자의 직업하고 화재보험 체결 시 고지 의무 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예.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얘는 계약 전 화재보험에서 계약자 알릴 의무에 해당되질 않는 내용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얘도 자주 출제가 되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법령에 따른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도서관, 주유소 등 20종 시설이다. 예, 맞는 내용이죠. 2번 보험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가 동일할 경우 가입 의무자는 소유자죠.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한다. 얘가 바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내용이죠.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1, 2, 3번 일단 틀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4번이 일단 틀렸겠네요. 인명피해 시 사망 1인당 1억 원 한도. 사망은 1인당 1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도 1억 5천이죠. 같이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레저 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레저 종합보험에서 보통 이제 분실과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배상 책임 손해, 사회사고로 인한 손해, 용품에 생긴 손해, 얘를 다 레저 종합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죠. 근데 분실 손해는 얘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계약 대출제도, 보험계약 대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대출제도죠. 틀린 거 1번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해 보험계약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았는데 만기가 되었는데 대출기간을 신청에 의해서 연장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회사가 정한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해약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해약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당연히 대출 제도가 제한될 수도 있겠죠. 4번 만기 환급금 지급 시 보험계약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해약 환급금이 그러니까 담보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 만기 환급금을 지급을 할 때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죠. 3대 기본 지킴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대부분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3대 기본 지킴이의 내용이 아닌 것 찾으면 될 것 같네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요 3대 기본 지킴이에 해당이 되죠. 얘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 가입 후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이 된 경우에는 얘는 통지 의무가 발생하죠. 통지 의무. 자, 만약에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지. 계약 취소는 보험 계약자가 하는 취소 행위는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와는 관련이 없죠. 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이 생긴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얘는 다 3대 기본 지킴이에 해당이 돼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계약자 적립액, 계약자 적립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계약자 적립액의 일종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자 적립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계속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재경비. 2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 얘가 바로 계약자 적립액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3번, 보험회사가 신계약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재경비시. 이건 신계약비죠. 그죠? 지진, 홍수 등 거대 위험에 대비한 준비금. 얘는 비상위험 준비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적립액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화재보험에서 인수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장기화재보험에서 인수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택물건 중 연립, 다세대 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 모두 주택으로 쓰이는 것은 이게 바로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되겠죠. 2번, 주택물건 중 주택의 부속 건물로서 가정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도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고 점당 300만 원 이상인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를 해야 인수대상 물건이 해당이 되죠. 근데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3번이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작업장, 그러니까 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포함합니다. 군에 있는 건물에 수용된 동산도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명기물건입니다. 벌써 명기물건에 대한 문제가 벌써 두 번째 나왔네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제적격 요건,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네요. 납입 금액의 한도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죠. 연간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75세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률은, 자, 나이에 따라서 연금소득률이 달라지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게 70대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70대는 4%, 그러니까 70대 밑으로는 5%, 80대는 3%, 이렇게 3, 4, 5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득률은 떨어지죠. 그래서 만 75세이기 때문에 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연금 납입액과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산하여 적용을 할 때 세액공제 가능한 최대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일단 연금저축 불입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죠. 600만 원. 그죠? 근데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치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900만 원이죠. 900만 원. 그래서 퇴직연금 납입액만 900만 원 돼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 불입액은 900만 원이 되면 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까지 밖에는 못 받죠. 이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국내 면허나 국제 면허로 변경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얘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죠. 얘는 아닙니다. 얘는 정답은 일단 1번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은 이건 무면허죠. 3번 운전면허 정지기간이나 취소 중에 운전하는 거 이게 무면허죠. 4번 면허에서 허가된 차종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거 이것도 무면허입니다. 2번, 3번, 4번 다 무면허에 해당이 되고요. 예, 다른 지문에서는 국내 면허나 국제 면허로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 얘는 무면허죠. 변경해서 운전했기 때문에 무면허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면허 운전이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 중 의무보험입니다. 맞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맞는 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가. 대물배상은 2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한다. 대물배상 2천만 원 이상이죠. 맞죠? 나.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도 맞는 내용이네요.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강제하고 있죠. 의무보험입니다. 그래서 라.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가 가입해야 되는 금액은 동일하지가 않죠. 아무래도 사업용 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금액이 더 크겠죠. 정답은 가, 나, 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 투 1억 원 이상에도 의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 대물입니다.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견인비용은 피해물의 자력 이동이 안 될 때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거지. 자력 이동 여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2번. 수리 인정 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완료될 때까지 기간으로 하는데, 자, 한도가 며칠입니까? 20일이 아니죠. 얘는 25일이 맞는 한도날입니다. 3번. 견인비용은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 공장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만 인정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때 발생한 영업손해를 지급을 하는 거지. 네. 비사업용이면은 영업손해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은 자, 자기 차량 손해입니다. 자차. 자, 일부 부속품만 도난에 해당 안 되죠. 타이어에만 입은 손해 얘도 안 되죠. 흠, 부식 등 자연 소모에 의한 손해도 안 됩니다. 그죠? 홍수에 의한 차량 침수 손해. 예. 뭐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요거 다 자차에서 예, 보상이 되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홍수에 의한 차량 침수 손해. 그래서 뭐 홍수 많이 났다 그러면 어느 손해보험 회사가 이번에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뭐 몇백억이다 뭐 이렇게 뉴스에도 나곤 합니다. 그걸 일단 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도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1번 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뺑소니. 자, 이게 못 받으니까 피해를 못 받으니까 이제 배상 보장 사업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겠죠. 2번 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상 외에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 등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보상 내용과 금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죠. 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보상 내용과 금액은 얘는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금액, 즉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완의 약관 지급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얘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고요.
4번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 문제. 풍수의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알맞지 않는 것은 1번 풍수의 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총 보험료의 100% 지원 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2번 태풍, 홍수, 호우, 지진을 대상으로 한다. 풍수해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3번 정부 및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1, 2, 3번이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럼 4번 뭐가 틀렸을까요? 주택만 가입 가능한 게 아니죠. 온실도 가능하고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상가, 공장도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재산손해보험금과 땡땡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자,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지만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죠. 정답은 뭡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이죠. 그래서 재산손해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의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을 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죠.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 1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2번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현저한 위험의 변경, 증가와 관련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보험금을 삭감할 수도 있지만 해지권이 발생을 합니다. 3번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계약 해지권이 발생을 했는데 몇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죠.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4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대로 해지할 수 있죠. 보험계약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뇌저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문제도 올해 조금 보이네요. 자, 배상 책임 손해, 상해 사고로 인한 손해, 용품에 생긴 손해, 요거 다 레저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되죠. 분실은 아니죠. 분실은 제외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의 대인배상, 대인배상입니다. 대인이니까 사람이겠죠. 사망보험금, 휴업보상금, 의료비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자, 이 중에서 대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의료, 후유장애. 이게 대인이죠. 휴업보상금은요. 휴업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휴업을 했다는 것은 일단 기업과 같이 아니면 이제 장사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영업이익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휴업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의 부활 시 해지됐다 부활하는 거죠. 계약 체결 시와 마찬가지로 고지 의무는 모두 새롭게 다 이행이 돼야 됩니다. 다 적용이 되는 거죠. 1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연체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 지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납입 최고, 이제 독촉이죠. 보험료 납입하세요라고 하는 납입 최고 기간을 보험회사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되느냐? 3일이 아니라
14일이죠. 14일.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을 정하여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세요라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3번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손해보험은 저축성 보험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환급금도 있죠. 보험기간이 몇 년까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 25년이 아니라 1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할 수 있죠. 해지일로부터 몇 년 이내입니까?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청약 철회 내지는 취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입니까? 1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번 회사는 청약 철회 접수를 했으면 며칠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7일이 아니라 3일이죠. 3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3번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자 취소할 수 있죠. 그 기간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정답은 자동으로 4번이 되겠네요. 청약을 철회할 당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계약자가 그 지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보상해야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 종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 안 하죠. 피보험자의 고의로 했다. 사기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일까요? 장기화재보험의 인수제한 물건은 장기종합보험의 보험 목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특별약관. 특별약관에서 도난 손해를 담보를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도 보상을 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자, 신체손해보험금. 상해 질병으로 인한 신체손해보험금은 자, 보험금 지급기한에 그러니까 청구 서류를 보험금 지급해 주세요 하는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 외에는 맞는 내용이죠. 그죠? 3번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상해 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은 가지급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보험조사가 사고조사가 완료가 되고 보험금액이 확정된 후 확정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가지급 보험금을 왜 지급을 합니까? 보험사고조사가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그때 일정 부분의 보험금을 미리 주겠다는 게 그게 가지급 보험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리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얘는 그냥 보험금이지 가지급 보험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어떤 내용입니까? 보험회사는 만기 환급금 지급 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죠. 연금저축보험, 세제. 연금저축보험은 무조건 세제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맞은 것은 1번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몇 퍼센트 부과됩니까? 12가 아니라 15%죠. 15%가 부과가 됩니다. 2번 연금저축보험은 기본계약보험료의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다.
퇴직연금 합하면 900만 원, 연금저축보험의 기본 계약 보험료는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됐다.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에 부과된 특약보험료. 특약보험료는 보장성이죠. 다른 보험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을 해서 보장성 보험료 납입 시 납입 보험료의 한도 얼마입니까? 100만 원. 다 합쳐서입니다. 100만 원. 그래서 별도로 각각 세액 공제되는 게 아니라 합쳐서 세액 공제하죠. 12%죠. 4번.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보험 연간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10%가 아니라 12%죠.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은 5,500만 원 이내인 경우의 근로소득자는 15%.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을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더라도 원래 이렇게 지급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자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그 사유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계약자 사망, 해외 이주 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2번 계약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2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네요. 2주 이상이 아니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을 해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파산선고 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의 부담금은 사회적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립 비율은 무조건 100%다. 무조건 사회로 적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올해 자주 보이네요. 100%입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책임보험이 아니라 종합보험이죠.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굉장히 중대한 부상, 상해를 입었다. 이거 다 할 수가 있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가. 요거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잘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3번 피해자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에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가입에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2번 대인배상 완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죠.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 피보험 자동차가 일부 도난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부 도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자동 사원이 되겠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대물배상.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한 사고당 최고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이상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차종 구분에서 화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벌크 트럭, 탱크로리, 살수 자동차. 얘가 다 화물 자동차네. 근데 같은 트럭인데 덤프 트럭이에요. 덤프 트럭은 화물 자동차가 아니라 뭡니까? 구종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종 의무 가입 건설 기계.
얘는 시험 문제 얘와 유사한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구종, 의무 가입, 건설기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구별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상대인배상2에서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어 과실상계 없이 자 우선 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예, 그게 어떤 경우냐? 이제 경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졌는데 이제 상해 12급, 14급 이걸 우리가 보통 경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해 급수가 12급에서 14급. 자, 이런 경우는 우선 보상하게 되죠. 근데 무조건 다 우선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보상하게 되는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해당되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1번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 얘는 우선 보상을 하는데 이륜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륜 자동차는 우선 보상 대상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 관리법이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 여기 이륜 자동차 제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바로 우선 보상하게 될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잘 이렇게 나왔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 헷갈리시게 되면 자, 1번하고 4번 지문이 똑같은데 하나는 포함, 하나는 제외죠. 그죠? 네. 요렇게 여러분께 해서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뭐, 요렇게 생각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7번 문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17번 문제로 자주 나오죠.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뺑소니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를 보장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는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도 보상이 되게끔 일종의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하겠죠. 만약 보상받을 수 있다면 굳이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겠죠.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관련 주무 정부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아니죠. 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부처에서 관련 주무 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존재하는 것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